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모공에 대한 고민이 있는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약간 답변을 다는데 사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리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달았고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제게 메일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몇몇 분들이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모두 모공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트루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해결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의 고민 해결 출발! 빵!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연은 세 분의 사연이거든요. 이 세 분들이 모두 감사하게도 사진과 내용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결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모공이 이렇게 약간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분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이 정도 모공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 모공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져 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편집을 할 때 제 화면을 보면 모공이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의 이 정도 사진에서의 모공은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매끈하게 가려집니다. 그리고 가려진 지속력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12시간 정도 지속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좁쌀, 그리고 가끔 올라오는 아픈 여드름 이런 걸로 요철이 심해서 피부 결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화장이 쉽게 들뜨고 모공이 부각된다. 기초를 탄탄하게 한다고 나름 했는데 갈라지고 각질 부각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질 부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굴의 수분감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나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루틴이 어떻게 될지는 안 적어주셔서 모르겠지만 제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조합을 잘 꾸려야만 얼굴에 수분감이 가득 있게 되고요. 요철이 심하고 결이 안 좋다면 이것은 워시오프 팩으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저도 제가 많이 쓰는 걸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팩이라든지 피오나 팩, 러쉬의 카타스트로픽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귀찮더라도 워시오프 팩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 결은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혹시라도 피부 결 개선은 마스크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을 볼게요. 이분은 정말 꼼꼼하게 써주셨어요. 일단 어릴 때 여드름을 좀 많이 앓으셨대요.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도 8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은 겨울에는 모공이 좀 수축하고 여름엔 늘어나는데 더운 곳에만 계시다 보니 모공이 조금 더 계속 확장되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을 하면 모공 부각이 심해서 좀 스트레스이시다는 내용이 있고, 기름이 엄청 나오는 피부는 아니신데 화장하고 3-4시간이 지나면 몽글몽글하는 현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촉촉하게 하면 기름 져서 묻어서 더럽게 되고, 매트하게 하려고 기초를 짱짱하게 하면 매트하지 않고 촉촉해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완전 매트하게 하면 속이 너무 당기고, 그리고 나서 쓰는 제품들을 쭉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조금 상세하게 같이 볼게요. 볼 쪽을 보시면 이분의 피부가 그렇게 얇은 피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얇은 피부는 모공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입술 주변도 좀 쿠션감이 있는 그런 피부인 것 같아요. 정면 사진을 보시면 볼 쪽에 약간 모공이 보여서 그렇지 코랑 턱은 굉장히 깨끗하시거든요. 그리고 앞니를 내미신 되게 재밌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시면 코는 굉장히 매끈하고 볼 쪽에 약간 모공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여기가 약간 모공이 드러나 있는, 사실 이거는 스킬로 충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스킬은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이분의 루틴을 한번 보면은요,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약산성 클렌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일 세안하시고 생카로 2차 세안하시는 것도 좋고, 토너 쓰시고 클리어 패드 쓰시는 것도 좋고. 근데 닦아내는 용도는 2종류를 써주셨는데 2개를 다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한 종류로만 닦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세럼, 이거는 저 광고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트루버들 추천이에요. 이거 인생 세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도 못해도 5통을 쓴 것 같으시다고. 그리고 청귤 비타민C 세럼 쓰시고, 로션도 계절에 따라서 바꿔가시면서 잘 쓰고 계신 것 같고요. 다른 선크림은 밀리고 잘 안 받아서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업 선을 바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밀리는 선크림은 그만의 장점이 있어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밀리지 않는 도구를 선택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으시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혹은 프라이머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고민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에뛰드하우스의 글로운 베이스는 이분의 욕구를 충족시킬 베이스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꽉 잡아주는 용도가 아니라 촉촉한 용도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잘하고 계셔서 모공이 안 드러나려면 파운데이션이 꽉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엄청 글로우한 베이스는 얘를 잡아주는 역할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으실 거예요.
퍼페셔널은 그래도 되게 만족도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 메이크업 포에버 스킨 이퀄라이저도 만족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둘을 비교를 하면 이분께는 베네피트 프로페셔널이 조금 더 잘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베네피트 프로페셔널이 좀 더 잘 잡아주거든요. 다만 메포보다 조금 더 얘가 성질이 강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컨트롤을 조금 더 잘해줘야 돼요. 파운데이션에서 헤라를 되게 잘 쓰신대요. 모공 부각이 쩔지만 그나마 안 뭉치고 오래간대요. 근데 사실 헤라 블랙 쿠션은 모공에 정말 최강인 쿠션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공 부각이 안 되게 하려면 이건 제품 탓보다는 손맛이 조금 더 커요. 케이트의 파우더리스 리퀴드. 제가 이 제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봐서는 얇고 보슬하게 좀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일 것 같고요. 이름에서도 제품의 특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미너스 실크 파운데이션. 이 제품은 제가 이걸 아마 써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뭔가 루미너스, 실크 이런 글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얇게 밀착감 있게 발린다는 뜻이 되는데 근데 모공을 가리시고 싶다면 얇고 밀착감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조금 도톰하고 쫀쫀한 그런 제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만족감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가볍게 바르는 용도? 내 모공이 조금 드러나더라도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대치가 낮으면 그만큼 만족도가 좀 높다고나 할까요? 정말 안 맞았던 파운데이션 종류 컨실 쿠션. 킬커버 컨실 쿠션도 충분히 모공을 메꿀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컨실 쿠션은 엄청 뽀송하기보다는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촉촉한 라인으로 제품을 쓰면 모공 사이사이에 밀어넣는 그런 스킬만 조금만 있으시면 이 컨실 쿠션이 진짜 인생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쿠션이 될 것 같아요. 뽀송한 제품은 쉽게 모공을 채울 수 있고 촉촉한 제품은 약간 스킬을 부려야 모공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종류 다 모공을 채우기에 부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VDL이 퍼펙팅 라스트 파운데이션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리뉴얼 되고 나서는 안 써본 것 같은데 좀 화끈한 느낌이 없다고나 할까요?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좀 사용하시기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핀미 파운데이션. 저는 핀미는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가 완전 좋은 파운데이션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냥 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기준을 두면 핀미가 좀 만족스럽겠지만 퀄리티의 기준을 두면 핀미가 아쉬울 수 있어요. 나스의 레디언트 롱웨어 파운데이션. 나스에서 롱웨어라는 이름이 들어간 파운데이션은 솔직히 컨트롤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하기 위해 제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모공이 좀 있거나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런 제품을 쓰게 되면 몽글몽글 뭉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만큼 무너지면서 더러워져요. 롱웨어지만 진짜 얇게 발라야 하는 거죠. 근데 모공 트러블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얇게 바르기가 힘들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아마 안 맞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분 모공을 깔끔하게 채워주고 나머지 지금 피부가 보시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롱웨어를 살짝 진짜 얇게 발라주시면은 이것도 인생파대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써주신 게 뭐냐면 화장할 때 쿠션에 들어있는 퍼프 사용해서 하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바른 다음에 쿠션으로 결정리를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얇게 브러쉬로 펼쳐주시거나 모공 브러쉬로 콕콕콕 해서 얼굴에 올라가 있는 양을 좀 적게 해주셔야 하는 스타일인데 퍼프로 누른다는 것 자체가 모공 사이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겉에 두껍게 올라가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바르는 것도 우리 손으로 이 모공 사이에 들어가게 하기에는 생각보다 우리 손이 되게 매끈해요. 요철 사이에 넣을 순 없는 어플리케이터인 거죠. 그래서 맞지 않아요. 손으로 눌러놨으니까 많은 양으로 모공 속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모공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쿠션으로 또 눌러버리니까 그냥 얹어진 거를 한 번 더 납작쿵 시키는 격이 되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겉에 있는 게 스르륵 없어지면서 모공이 쫙 드러나게 되는 거죠. 브러쉬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파우더는 잘 안 쓰신대요. 몽글몽글 뭉쳐서. 근데 파우더 때문에 몽글몽글 뭉친 게 아니라 쿠션과 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파우더를 써서 뭉쳤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적응 잘 하셔서 하면 원하시는 파우더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슈에무라, 린멜, 마몽드 다 쓸 수 있어요. 파우더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의 경우에 빗대서도 생각을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여드름에 민감성이셨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관리법을 따라하니까 여드름 줄고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공이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고민 컨텐츠를 할 때 제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공을 줄이는 건 확실하게 줄이려면 피부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피부과로 어느 정도 케어를 하시면서 모공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들로 홈케어를 하는 거죠. 오히려 트러블은 홈케어로 가능한데 늘어난 구멍을 줄어들게 하는 건 피부과가 빠르지 않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건 좀 댓글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겪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피부 타입은 지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저도 피부 타입별로 뭔가를 제안을 많이 해드리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분이 나를 지성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약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포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니즈가 유분을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스트 써주시고 닥터를 써주시는데 뭐 이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굳이 필요성으로 따지자면 미스트를 뿌리고 굳이 닥터를 또 다른 제품으로 하는 게 되게 스킨케어여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그건 있죠. 아벤느 미스트는 세수를 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반까지 오면서 얼굴에 수분감을 유지해주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리코스 앰플을 사용하시고 듀이트리 크림을 사용하시고 더 페이스샵 무기저차 선크림을 쓰시네요. 그리고 아리따움 프라이머 쓰시고 VD의 퍼펙트 레싱 파데를 쓰시고 파우더는 가끔 쓰시고, 클렌징은 미감수 클렌징 유화 과정 하시고 거품망으로 2차 세안하시고, 납작 브러쉬가 좋다고 해서 좀 가려지나 싶은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공이 더 보인다. 요거는 VDL 퍼펙팅 레스팅 파운데이션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이 파운데이션이 모공이 너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께는 아리따움 프라이머를 조금 더 바슬거리는 프로페셔널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모공 스트레스가 어느 쪽이 더 심하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볼 쪽은 굉장히 매끈하신 편이고 코 쪽에 모공이 조금 보이거든요. 뭐 사실은 이 정도 모공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모공을 채워주기에는 미끈한 프라이머보다는 바슬바슬한 프라이머를 소량 발라주는 게 파운데이션과 파우더가 얹어졌을 때 완전 미끈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D의 퍼펙팅 라스팅 파데를 쓰고 계신데 부들 퍼펙팅 라스트는 요철이 별로 스트레스는 아니시지만 좀 잘 가려주고 싶으신, 생각보다 매끈한 피부에 더 잘 어울리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버력이 높지만 피부 표면이 조금 매끈하신 분들께 되게 잘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모공이 드러나면서 무너질 때는 베이스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베이스가 모공 사이에 메꿔주는 힘이 정말 크거든요. 내용들을 보니까 방법을 개선하면 좋을 분도 계시고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께 큰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모공을 좀 쉽게 메꿀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제품 추천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파데에서 생각나는 건 랑콤 땡이돌 RMK 리퀴드 파데. 그게 정말 쉬워요. 퍼프로 그냥 퉁퉁퉁퉁 바르면 모공 사이사이에 펑펑펑펑 들어가고 겉표면은 매끄러워져서 많이 바르지 않아도 쉽게 만족도가 오기 때문에 얇게 발리고 이는 다시 무너짐에서까지 깨끗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추천해드리고 싶고, 요즘 되게 그거 엄청 많이 추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제품은 슈에무라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 도톰한 제형으로 모공을 가리는 거. 겔랑 파리르 골드도 그런 종류긴 한데 땡이돌과 RMK는 쉽게 퍼프로 모공을 싹 가릴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슈에무라 더 라이트 벌브랑 겔랑의 파리르 골드는 좀 촉촉하면서 쫀쫀하게 모공을 가릴 수 있는, 그러나 모공 브러쉬로 약간의 스킬을 부려야 하는, 이쪽은 약간 보슬, 이쪽은 촉촉, 쫀쫀 그런 라인의 파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쿠션은 정샘물의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적극 추천합니다. 그게 양 조절을 잘못하면 솔직히 두껍게 올라가긴 해요. 근데 실수로 두껍게 올렸다 하더라도 무너짐이 정말 예쁜 쿠션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 제품을 얇게 바를 수 있는 스킬까지 가지게 되면 진짜 금상첨화죠. 그리고 보송하면서 굉장히 잘 메꿔지는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파운에어. 그거예요. 걔는 약간 보슬보슬하면서 모공 사이에 싹싹 들어가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12시간 이상. 근데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쿠션으로 누르는 행위로 지속력까지 하기가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한,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들은 파운데이션이 더 쉬우실 수도 있다.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공을 가리시고 싶다면 프라이머, 베이스 필수입니다. 얘를 바르고 안 바르고가 효과가 느끼시기 시작하면 절대 포기하실 수 없을 거예요. 베이스 추천은 글로우 이런 라인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정말 말 그대로 광을 주기 위한 촉촉한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모공을 가리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RMK의 에그 베이스. 저도 많이 쓴 거라서 이걸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서 쓴 거니까. 저도 요철이 되게 많거든요. 적합하지 않은 건 그 입생노랑에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수분 베이스 있죠? 그거는 모공 있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진 않아요. 에뛰드 하우스의 블러 프라이머. 완전 그런 거 진짜 좋죠. 모공을 채우는 최고의 프라이머. 포어 패셔널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단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밀린다. 원래 효과가 좋은 모공 프라이머는 밀려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발라야 해요. 이렇게 고민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봐드렸고, 모공 잘 가리는 방법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쿠션 바르는 법. 지금 그냥 퍼프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쓰던 거거든요. 이 있는 양으로만 해도 사실은 모공이 보시면 메꿔집니다. 모공을 메꾸는 건 양이 아니라 터치. 조금만 묻혀서 아까워 마시고 덜어주세요. 화장품의 양은 덜어내는 양까지 내가 사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살짝만 긁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모공이 보이시나요? 슉슉. 너무 많이 긁으면은 열심히 발라놓은 거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약간 압으로. 그리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뜰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 얼른 멈춰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베이스 처리 하나도 안 했고 프라이머 하나도 안 했고 이거는 모공이 엄청 잘 메꿔지는 보슬한 제형이 아닌데도 이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면 포어 패셔널을 하고 이 똑같은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어 패셔널 진짜 조금이에요. 내가 막고 싶은 부분에 살짝 이거를 막으면서 포어 패셔널로 다 가려졌나를 보는 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거를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가 조금 매끈해진 느낌이다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포어 패셔널을 발랐을 때에는 아까처럼 코를 긁는 행동보다는 살짝 통통통 쳐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떤가요? 모공 프라이머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번엔 슈에무라처럼 엄청 쫀쫀한 파운데이션을 모공 브러쉬로 가려보겠습니다. 모공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양을 써주셔야 오히려 안 밀립니다. 적은 양을 써주시면은 괜히 힘 때문에 더 잘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약간 너무 섬세하진 않게 이렇게 둥둥둥 이런 느낌으로. 아마 보시면서 저렇게 많이 발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공 브러쉬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퉁퉁퉁 세게 아니고 퉁퉁 하고 나면 결이 이렇게 보이죠? 색상이 하얘서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초반에 유튜브 할 때 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쓰시는 쿠션 퍼프로 두들겨주시면 양이 좀 걷어집니다. 그러면 약간 도톰하게 가려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프라이머 하나도 안 썼는데도 코가 정말 매끈한 걸 볼 수 있죠. 이게 모공 브러쉬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모공 브러쉬로 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려진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이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터치로 모공 사이에 슥슥 넣어주고 결자국이 많이 났더라도 그거는 퍼프나 스펀지로 마무리해줄 것을 권합니다. 이번엔 퍼프로 바르는 방법인데요. RMK 리퀴드 파운데이션, 뷰티 블렌더. 근데 다이소 퍼프, 에스쁘아 퍼프 다 괜찮습니다. 찍어주고 퍼프로 바를 때는 너무 많은 양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쉽기는 해요. 엄청 뽀얗게 가려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가려졌으면 좋겠다 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피부가 내가 거울로 이렇게 가까이 보기에 하얘져야만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을 블러 처리한 느낌으로 가도 피부가 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서 보면서 내 피부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네는 땡이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삽삽 잘 붙어서 계속 바르고 바를수록 모공 사이에 잘 들어가게 되고 워낙에 무너질 때 깨끗하게 무너지는 제형이어서 많이 발라도 무너질 때 진짜 깨끗해요. 제 코에 뻥뻥 뚫렸던 모공이 안 메꿔지진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 모공이 고민이신 세 분의 사연을 다뤄봤는데요. 저는 진짜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아, 이런 제품들을 쓰는구나. 그래서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겠구나. 전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다음에도 모공 관련해서 어떤 제품들을 쓰시는지 사연을 받고 또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컨텐츠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피부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짝 뭐 어때?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니라 살짝 여유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매끈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스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여유가 생기니까. 오늘의 컨텐츠가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